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토요일이죠? 뭐 7월 말이고, 휴가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요즘 이제 뭐 파이코인이 이제 그 오픈 메인넷 얘기도 좀 나오고, 또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오픈 메인넷과 동시에 이제 출시한 그 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것도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이제 파이오니어드 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다른 코인들이랑 이거 완전히 결이 다른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러니까 유니크 앤 베스트 그러면 독특하면서도 최고다. 정말 유니크 앤 베스트 코인이 파이코인인데 경영 철학도 특이하고 기술도 특이하고 다른 코인과 차별도 있고 그리고 미래 가격 동향 등에 대한 핵심 요소 등에 대해서 이제 나름 최근에 가장 정확한 정보가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뭐 KYC 빼놓고서 이제 파이네트워크에서 그 지난달부터 제일 열심히 한 게 이제 노변 담화잖아요.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렇게.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뭐 그렇게 눈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뭐 한다고 만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파이코인 채굴 하다 보면 간혹 이 BTC라는 거래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BTCC 아카데미에서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파이코인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파이코인 가격 시세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걸 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근데 자세히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중요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이게 이제 4월 20일인데 뭐 중국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은 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4,700만이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지만 파이네트워크 핵심 팀, 코어 팀에는 2018년에 이거를 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두 명이 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최초로 분산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응용 프로그램 티칭 강사다. 이 분산 응용 프로그램. 근데 이 사람은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인터넷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같이 이제 부인이기도 한 이런 책임자는 챙띠아오 팡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인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색이잖아요. 가령 요즘에 이제 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 카운터 인투이티브 쪽으로만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 링크, 그러니까 인간의 뇌, 지금 돼지 뇌하고 원숭이 뇌에 넣고 올해 며칠 전에 인간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 게 승인이 났죠. 미국 FDA에서 두뇌의 피질에다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그걸 심을 거다라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이제 이런 거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 자체 수준으로 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일당백, 일기 당천, 뭐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될 거 틀림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젊은 애들은요, 지금 노땅 애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기, 뭐야, 우리가 뭐, 학교에 저희 때 한 반에 61명, 뭐, 이래, 60명, 61명 그랬는데, 61명이라도 그 중에 뭐, 쌈 잘하는 애 둘이 다 휘어잡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뭐, 직원이 100명이라도 강력한 노조원 2명 있으면은 몽둥이 들고 책상 몇 번 두들기면은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애들 중에 엄청난 애들이 많이 생기고 그 엄청난 애들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뉴런 칩 같은 게 지금 인간한테 됐으니까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하니까 물론 어, 서서히 하겠지만 지금은 질병 치료,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이게 시각장애자 같은 사람이 이제 정말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챙디아오 판 박사가 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은 컴퓨터라는 인생과 사람의 그 복잡한 마음과 이 관계죠. 인생과 마음과의 관계 이런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다른 코인들은 전부 기술쟁이들이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이 컴퓨터 쪽 손가락 천재들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지만 조금 여기는 경우가 다르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작동 원리가 이 BTCC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작업 증명, 전기가 없이 작업 증명을 할 수 있다. 자기가 일하는 거, 기여한 거,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지갑에 디지털 화폐가 보관이 되고 분산 기록 방식을 통해서 검증되며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과 연합 비잔틴 합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보여드릴 1편, 2편에 나눠서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저 파이코인 여기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다오월드님이 계신데 다오월드님이 한 1년 전에 이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하고 파이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설사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CBDC를 만들어도 모조리 스텔라 합의이며 이 스텔라 합의 방식으로 해서 다 하는데 어쩌면 미국은 꼭 자기네들이 CBDC를 만들지 않아도 이런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러는 건데 이것이 잘 돼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화폐 그러면 전부 중앙은행에서 만들지만 미국은 연준 자체도 그 연방은행 자체가 사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주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하는 데를 그냥 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국방 무기 만들면 전부 나라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한화니 무슨 다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보잉이니 뭐 그 맥도날드니 이런 데가 전부 뭐 로키드니 이런 게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쯔비시니 이래갖고 사기업들이 나라 돈 뜯어먹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그걸 제일 심하게 뜯어먹는 거고 한국이 제일 착하게 뜯어먹는 나라죠. 그렇게 다 전부 그런 가장 중요한 것도 민간이 한다라는 거죠. 미국은 화폐도 그렇게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기반으로 한 파이코인이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나월드님이 1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네트워크 사용자가 3명 내지 5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안 서클을 만들고 이 글로벌 신뢰 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노드에서 거래를 승인한 경우에만 이게 합의 방식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거는 경쟁 방식의 합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메시지로 투표를 통한 합의 방식. 여기서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것, 어떤 합의, 그 다음에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 채팅방 같은 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의 커뮤니티라는 걸 중요한 이 투표를 통한 합의 방식을 통해서 전력 소모가 필요하지 않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이 필요하지 여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다. 사실은 이 방식 때문에 저도 파이코인은 이 앞으로 지금 어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예전 같으면 전 세계가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거지만 예전에는 패를 나누어서 거대하게 패싸움이 붙었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패싸움을 붙이나 그러면서 올림픽 같은 국가 대표를 보내갖고 몇 명이 싸우는 것으로 국가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세계랑 공산주의 세계가 싸우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 국민이 선수로 지금 뛰는 거 아니에요. 참 한국 그런데 참 묘한 게 이 두 나라가 싸울 수 있게 하는 전 세계가 싸울 수 있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하고 북한이죠. 참 한국 옛날에 북한이 무기 개발했을 때 미국에서 그랬죠. 아,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다. 북한도 코리안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 새끼들이 별걸 다 만드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코리안들. 한국 사람 코리안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남쪽 코리안들은 뭐 굉장한 천재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스텔라 합의 방식이다. 이게 작동 원리가 이렇게 된다. 근데 파이 생태계는 뭐 이런 경제 모델과 그러니까 파이백서나 파이백서하고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를 비교해 보면 이 파이코인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모델은 이건 평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서로 해시레이트 바이러스 방식의 마케팅에 기여하는 방식은 현재의 경제 모델에 의한 틀을 완전히 타파하였다. 요거는 저도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얘네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 생태계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그 생태계 경제를 하면서 고도의 자치, 고도의 자유, 그러면서도 공유의 정신을 추구한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해커톤 대회 같은 걸 하면서 전 세계 전문가를 모집을 해가지고 생태 발전에 기여하거나 이제 생태 건설이나 커뮤니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해커톤 대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지금 개발자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이 파이 생태계에 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크게. 첫째는 사람이 많다. 4,700만 명이나 된다. 둘째는 스텔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스텔라 기반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CBDC를 만들더라도 모조리 스텔라 합의 방식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우월드님이 예전부터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걸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제일 유명하지만 파이만큼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파이만큼 현실적이지 못하고 파이의 채굴자는 사용자이나 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텔라 합의도 쓰고 있고 이거 한 개인이 쓴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쓰긴 썼지만 이게 BTCC라는 거래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사람들이 앞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빈도도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휴대폰을 도구로 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고속 발전 속도에 의해서 도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원하건 달러건 유로건 엔하건 혹은 뭐 비트코인이건 뭐 이더리움이건 파이코인이건 사용되는 기계, 기수 전부 핸드폰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스텔라 합의 방식에 의해서 파이코인은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233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텔라 합의 방식의 어마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화폐의 가치는 그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계속 증가하고 사용되는 빈도와 횟수도 증가해야지 이 통화는 더 많은 사용 가치,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비트코인도 결제 안 되잖아요. 달러로 결제 안 되잖아요. 엔화로 결제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되죠. 그런데 이 파이 생태계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통화로 결제하든지 다 통화가 되는 스텔라 합의 기반의 파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서 여긴 매우 독특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올리셨지만 돈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파이코인의 시세는 지금은 정확히 메인넷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거를 가격이 안 돼 있는 걸 채굴하고 있다.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이렇게 사용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시장 가치가 얼마가 되네. 이거 갖고 뭘 샀네 하면서 정확한 가격 하는 것이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법정화폐랑 교환될 수 있는 어떤 약속이었는데 파이코인은 클로즈드 메인넷이다. 그래서 클로즈드 메인넷인데 이 파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KYC 통과한 사람들은 서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여기서도 2023년 말까지 오픈 메인넷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서 파이코인 채굴에 막 해서 4천만 뭐 얼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3년 반 동안 발전했고 올해 4천만 명 해서 지금 한 4,700만 이고 작년 7월 달에 이제 폐쇄형 메인넷을 오픈하고 대표 가격도 노출되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XD.com,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지만 입출금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도둑 상장, 납치 상장이라고 하는데 개발사와 협의 없이 하는데 물론 뭐 오픈 소스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는 없다. 단지 이제 이 파이코인 재단에서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코인 물량이 부족해서 원활한 거래가 어렵다. 그래서 뭐 20불대에 있다가 25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제 파이 재단 측에는 이거 우리 책임 안 진다라고 이제 딱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 올랐다. 뭐 이제 오르고 내리고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거까지만 맞아 드릴게요. 이제 인간과 컴퓨터 이제 우리 청 박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맹인도 눈뜨게 하겠다. 요게 이제 5월 26일 날 FDA 승인이 났죠. FDA 승인이 났고 처음에 이제 돼지하고 원숭이에다가 이걸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우리 이 사람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이 챙디아오 판 박사도 지금 저 일론 머스크가 뉴런 링크라고 하는 거랑 그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공부에 이런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공부해 그리고 다행히 아직 오픈 메인넷은 아니야. 그리고 스텔라 합의 방식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는 가격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다른 거랑 달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 방식도 있고 뭐 작업 증명, 뭐 지분 증명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텔라 합의 방식에 의한 거는 이거는 전혀 게임이 다른 게임이야.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를 만들 때는 이 파이코인처럼 사람, 보안, 스텔라 합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파이코인하고 USDC하고 비트코인만 남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 스텔라 합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